무료한 애정 공세에 공갈 협박, 폭행까지 악몽의 시작 스토킹 피해를 취재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저희 스토킹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연예인들에 대한 스토킹 피해가 심심치 않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군요. 네. 일반인들도 아주 피해가 심하다고요? 네. 집착에 가까운 애정 표현과 음란 메일 전송, 또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협박을 일삼는 행위, 일상생활이 악몽으로 변해버린 스토킹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빨리 내 곁에서 떠나라. 계단을 타고 내려오지 말고. 일단 그러지. 한 사람을 향한 끈질긴 집착, 스토킹. 몸과 마음에 결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스토킹 피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도 인근에 있는 씨의 집입니다. 현재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년 전 단란한 가정을 꾸린 K씨. 스토킹으로 인해 직장을 2번이나 옮기고 가족들은 이산가족 신세가 됐는데요.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다 보니 그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스토킹에 시달리게 만든 사람은 대학 때 알게 된 친구였는데요. 이혼해라. 그리고 지금 애기는 자기가 키우겠다. 자기랑 결혼해라. 그녀의 끈질긴 구애가 시작된 것은 K씨가 결혼한 직후 협박성 우편물을 보내고 상당히 위협적인 내용으로 수백 통의 이메일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자신의 나체를 찍은 사진을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일이 있었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전혀 걔랑 나랑 저는 개인적으로 걔한테 어떤 행동을 한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친분도 없었고 손도 한 번 안 잡아왔었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교제한 사실도 없다고 하고 이미 결혼까지 한 남자에게 왜 이런 피해가 계속되는 걸까요? 상대편 여성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제가 결혼을 안 한다는 줄 알고 결국에는 아무 여자나 다른 여자한테 데려다 놓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 약간 성적인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하면 뽀뽀해줄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많이 얘가 정말로 많이 좋아했었어요. 대학 시절 당시 둘의 관계를 잘 알고 있다는 친구분을 만나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친구 이성도 여자 아니에요. 네. 그때 그 친구는 딴 친구한테 관심이 있고 그랬던 게 때문에 그럴 일은 사실 없었어요. 피해는 본인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생후 6개월 된 아들은 K씨의 어머니 댁에서 잠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올 때마다 그냥 내가 뭐라고 했더니 그냥 경찰 부르고 이랬더니 그냥 그 다음에는 전단지를 집집마다 다 뿌려놨더라고요. 한 50장씩 집집마다 50장씩 이렇게 뿌려놨어요. 전단지를 생막 아니고 첩이라 그러고 동네 사람들 알아라 그러고 별 전단지를 다 뿌려놓고 대문 앞에 공개적으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써놓기도 했습니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아내의 핸드폰으로 하루에도 수십 통의 음성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오빠 당신이 남편이야. 웃기지 마. 아내는 알아. 우리 지금 결혼하면 지금 몇 년 전부터 약속해 있었던 사이야 지금.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아이 하나 낳았다고 지금 당신이 잘 있는 줄 알아? 나가라고. 제발 나가. 욕설과 협박이 담긴 음성 메시지보다 아내를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럴 때 물론 전화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얼굴 보고 이렇게 풀어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도 그렇고 어제 얘기하면서도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제일 희생자인 것 같다고. 내가 제일 피해자고 내가 제일 희생하는 것 같다고. 세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신혼집은 현재 비워둔 상태. 결혼 3년 만에 어렵게 얻은 아이와 시댁으로 친정으로 옮겨 다니면서 고생하는 아내 걱정에 K씨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그녀 때문에 인근 주민들마저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요. 어른들도 선뜻 들어올라 하면 선뜻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느껴요. 근데 딸내들이 늦게 오면은 직장 갔다 늦게 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마중을 간다니까. 무서워가지고. 있는 집 아시죠? 예. 가신 적 있나요? 왜요? 가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왜요? 거기에 이제 흔적이 남아있고 주변 사람들 얘기가 있길래. 무슨 흔적이요? 낙서한 거. 왜 하신 거예요? 그거 뭐라 그래요? 그거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왜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아니세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날마다 찾아오고 전화하고 그러면 전화 안 했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거의 안 했으니까 전화번호도 모른대잖아요. 되게 휴대폰 번호도 맨날 바뀌고 휴대폰 번호가 아마 회사 뭐 옮길 때마다 바뀌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옮기기 전에도 뭐 한두 전화 안 번씩 했다면서 바뀌고 전화 이거 끊으면 어떻게 알죠? 인간관계 문제가 많이 있어요. 너 때문에 바뀐다고 생각은 안 해. 아니 난 전화 안 했어.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때 퇴근하고 돌아온 그녀의 아버지를 만났는데요. 딸의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사회에서는 벌을 받아야 돼. 한 가정의 파괴범이고. 무슨 파괴범에 걔가 내 인생을 지금 그렇게 망쳐놨는데 하시니까. 그녀의 부모 역시 또 한 명의 피해자였습니다. 사회에서 벌 받으려면 벌 받게 해달라고. 가해자 아버지죠? 네. 이분이. 그래야 병을 고치니까. 나는 병을 고쳐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걔를 못 유지하니까 그게 문제가 그게 병이야, 지금. 지금 그게 병이야. 그런 게 병이야. 결국은 스토킹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피해자나 가해자나 다 정말 인생이 피폐해지거든요. 근데 결국 그러다 보면은 이 스토킹 자체가 범죄 행위다. 그다음에 많은 수의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과적인 문제랑 관련돼서 스토킹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한 사람 중에는 헤어진 연인의 집착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아마 제가 다시 뭐 이렇게 도로 들어있다는 그런 아마 기대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근무하는 회사에 갑자기 나타나 상해를 입히기도 했는데요.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당하고 자기들 옆에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에게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회사에 찾아와서 난동을 한번 부른 적이 있죠. 그게 제일 최고적으로 달았던 거죠. 들어오자마자 우당탕탕하면서 때리고 폭력이 그때 오고 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도 그 친구가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몰랐죠. 그러니까 둘이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 줄 알았는데 뭐 자세히 들어보면은 완전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거의 한 90%가 다 거짓이고. 너를 정말 사랑해서 집착이 이제는 금품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확인을 위해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저는 그런 일에 대해서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또 신명 위처증 같은 놈은 내가 이제 가만 안 둘 거거든요. 경찰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경찰에서 특별하게 해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어떤 저희가 경호업체, 사설 경호업체처럼 신병을 보호해드리고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는 스토킹에 관련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피해자들은 답답해 실정입니다. 사후적인 어떤 처리를 위해서 있는 거고 사전적으로 저희가 경찰의 입장에서 112나 순찰차나 예방은 하겠죠. 하지만 일단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결과를 놓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호를 의뢰하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이 상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자기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경호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피해자들은 스토킹이 제2, 제3의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불시에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경호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사건을 저도 겪다 보니까 저 자신하고 제 가정 지켜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충분한 위안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싫으니까. 너무너무 보기도 싫고 걔 얼굴 자체만 보는 것만 해도 진짜 엄청나게 스트레스거든요. 법적으로 뭐 구속이 돼서 뭐 진짜 뭐 강한 처벌을 받고 뭐 막 그런 그 여자가 고통받고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네. 한 사람의 집착으로 인해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말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 현재로선 그 예방책이 없는 상황인데요. 보다 합리적인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거의 생활이 안 될 정도인데, 그러니까 스토커들은 심리가 그렇다고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을 하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나를 사랑해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절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고통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데 지금 아마 그 스토커분들이 화면을 보셨을 거예요. 정말로 고통받고 있고 생활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 상황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지만 이 피해가 심각한데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스토킹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경호업체에 사비를 들여서 의뢰를 하는 등 개인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개인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중시하는 외국 문화와는 달리 우리 문화는 아무래도 이제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게 정이 있는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스토킹의 심각성을 아무래도 좀 못 느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남자가 여자가 누가 자기 좋다 그랬을 때 처음에야 싫지 않죠. 엉뚱하다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이제 집착으로 들어가고 이게 가족까지 피해가 끼치면 심각할 텐데 아까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분의 부모님도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뭐 법적으로 구속해서 응징이 아니라 제발 가족들이 좀 신경정신과나 이런 데 가서 심리 상담도 좀 받으셔야 되고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제2, 제3의 피해를 막는 길인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도 보여도 경호원 사야죠. 가족 헤어져 있죠. 또 직장도 여러 번 옮기고요. 예, 혹시 그랬을지도 몰라. 아니 땡 굴뚝 연기나라는 오해들도 뭐 해야 되죠. 엄청난 이거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습니다.